한밤중이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요새화된 지하사령부 어딘가에서 이란 장군들이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도 위에서는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미국 군함들이었다. 그 순간 이란은 선택을 해야 했다.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허세를 정면으로 받아칠 것인가? 이란은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21세기 군사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오판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란이 손에 쥔 패를 전부 꺼내 보이고 가장 정교하게 갈고 닦은 전술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완전하게 짓밟힌 나머지 그 여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었다. 이란이 자국 군사 역사상 가장 대담한 도박을 감행했고 미국이 단순히 이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란을 새총을 든 채 미사일 전투에 뛰어든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린 이야기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이란의 군사 전략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란은 어리석지 않다. 그들은 러시아나 중국 방식으로는 미국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원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외양 함대도 없고 5대째 스텔스 전투기도 없으며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갈고 닦은 정밀 위성 유도 무기 체계도 없다. 그래서 이란은 다른 것을 만들었다. 미국의 약점을, 적어도 이란이 약점이라고 믿은 부분을 파고들도록 설계된 무언가를. 그 전략의 이름은 비대칭 전쟁이고 수년간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이 실제로 이것을 조용히 우려해왔다. 발상 자체는 표면적으로 단순하다. 사자와 정면 승부하지 않는다. 때로 달려든다. 압도한다. 너무 많은 방향에서 너무 많은 위협을 동시에 던져 상대방이 모두 처리할 수 없게 만들고 그 혼란 속에서 치고 들어간다. 이란은 20년 이상을 투자해 이 능력을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특정 지리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구축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공급의 목줄이다. 매일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약 20%가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한다.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은 34km도 채 되지 않으며 이란은 바로 그 북쪽 해안에 미사일과 고속정, 드론, 레이더 체계를 가득 갖추고 버티고 있다. 이란에게 이 수로는 단순한 뱃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렛대였다. 세계 경제를 향해 겨눈 장전된 총이었다. 이란은 수년간 해협 봉쇄 위협만으로도 국제 협상에서 자국의 실제 국력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란 지휘관들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태연하게 말하곤 했다. 몇 시간 안에 호르무즈를 닫을 수 있다고. 서방 분석가들은 손을 비비며 걱정했고 석유 시장은 흔들렸다. 효과가 있었다. 위협만으로 통하던 그날까지는. 그러나 마침내 이란은 위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실제로 구축해온 것을 써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란의 움직임을 대담하게 만든 것은 단 하나의 행동이 아니었다. 고속 공격정, 자폭 드론, 해안 미사일 포대, 전자전 시스템, 위성 중계망이 동시에 움직이는 다중 영역 협동 작전이었다. 군사 계획가들은 이런 방식을 다축포화 공격이라 부른다. 목표는 적의 방어 시스템이 문자 그대로 대응 능력을 소진할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타격하는 것이다. 더 강해지려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려는 것이다. 이란의 고속 공격정들, 흔히 모기정이라 불리는 것들은 작고 가볍게 만들어졌으며 대함 미사일이나 폭발물을 탑재한다. 수면에 바짝붙어 이동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가 매우 작다. 속도도 빠르다. 그런 배를 50척씩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내보내면 세계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에도 악몽 같은 추적 문제가 생긴다. 고속정들과 함께 이란은 샤헤드 시리즈 드론을 전개했다. 나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악명을 떨치게 되는 바로 그 계열의 드론이다. 이 드론들은 저렴하고 느리며 개별적으로는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란이 보낸 건 5대나 10대가 아니었다. 수십 대가 수면 가까이 낮게 비행하며 레이더 공학자들이 해면 클러터라고 부르는 영역, 즉 파도 반사가 레이더 신호를 교란하는 잡음지대에 숨어들었다. 발상은 음산한 방식으로 우아했다. 미국 함선들로 하여금 수백 개의 작고 낮게 날아오는 위협을 동시에 추적하게 만든다. 화력 통제 시스템을 과부하에 빠뜨린다. 컴퓨터가 드론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허덕이는 동안
고속정들을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시킨다. 이란은 전투상공 더 높은 고도에서 중계 드론들을 띄워 해안사령부와 공격대 사이에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실시간 전장 인터넷이었다. 적응적이고 유동적이며 교전 중에도 공격대가 조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네트워크였다. 20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이었다. 숫자로는 인상적이었다. 군사 엔지니어들이 수년을 들여 이 체계를 만들었고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렸으며 훈련을 거듭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지켜보며 준비하고 있었다. 이란의 공격대가 발진하는 순간 미국 체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해당 수역에 있던 기동부대는 그저 막연히 희망을 품고 떠있는 구축함 3척이 아니었다. 이 함선들은 이지스 전투체계를 운용하고 있었다. 현존하는 가장 정교한 해군 방어 네트워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지스는 위협을 단순히 추적하는 게 아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각의 무기를 배정하고 어떤 인간 승조원도 수동으로 처리할 수 없는 속도로 복수의 표적을 동시에 교전할 수 있다. 수십 개의 레이더 신호가 동시에 화면 위에 폭발하듯 나타났을 때 이지스 시스템은 당황하지 않았다. 분류하고 범주화하고 이란의 공격대가 발진 순서를 채 마치기도 전에 요격 해법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대응은 발전형 시스페로우 미사일, 즉 이불부들 시스페레로우의 일제 사격이었다. 중거리 요격 미사일로 정확히 이런 포화 공격 시나리오에 맞게 설계된 무기다.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함선 수직 발사관에서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다. 목표는 소모전이었다. 공격대가 위험거리에 도달하기 전에 숫자를 줄이는 것. 동시에 구축함들의 257mm 함포가 사격을 시작했다. 할아버지 세대의 대포가 아니다. 수킬로미터 거리에서 고속으로 기동하는 보트를 박살낼 수 있는 정밀도로 파편 탄약을 발사하며 이란 대형의 선두를 찢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이란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미국의 화력은 계산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계산에 넣지 못한 것은 미국의 전자전이었다. 항모 전단에서 EA-18G 그라울러 한 쌍이 날아오고 있었다. 그라울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란이 미국 전력 중 이 항공기를 왜 그 무엇보다도 더 무서워했어야 하는지 설명하겠다. EA-18G 그라울러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투기가 아니다. 미사일로 쏘아 이기는 게 아니라 적의 군사 인프라 전체를 멈추게 함으로써 이긴다. 그라울러는 광대한 주파수 대역을 전자기 방해파로 가득 채워 광범위한 지역의 레이더 시스템을 사실상 장님으로 만드는 제밍 포드를 탑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란 엔지니어들의 잠을 빼앗는 부분, 기밀 지정된 핵심 기술은 디지털 무선 주파수 메모리, 약칭 DRFM이라 불리는 기술이다. 작동 원리는 이렇다. 이란 레이더가 미국 항공기를 탐색하는 펄스 신호를 발신한다. 보통이라면 그 신호가 항공기에서 반사되어 레이더 운용자에게 돌아오고 운용자는 화면에 점 하나를 확인한다. 단순하다. 그러나 그라울러는 그 펄스를 비행 도중에 가로챈다. 어떤 인간의 반사신경보다도 빠른 나노초 단위로 신호를 처리하고 변형된 버전을 레이더 쪽으로 재송신한다. 변형이 핵심이다. 한 위치에서 신호를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라울러는 수십 개의 허상 위치에서 동시에 신호를 재송신한다. 이란 레이더 운용자의 화면에는 항공기 한 대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적으로 가득 찬 화면이 나타난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으며 고고도인 것도 있고 저고도인 것도 있다. 전부 실제 항공기의 레이더 신호를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다. 운용자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른다. 그의 컴퓨터도 모른다. 그래서 시스템은 유령 표적들의 미사일을 배정하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향해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 수년과 수십억을 들여 축적한 탄약을 문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표적에 소모한다. 그라울러들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 도달했을 때 이란의 방공망에는 정확히 이 일이 벌어졌다. 몇 분 만에 이란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은 무작위로 사격을 쏟아내고 있었다. 레이더 운용자들은 무너졌다. 지휘 통제가 분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공우산이 붕괴되면서 진짜 파괴가가 시작되었다.
이란의 전자협조망이 끊기자 공격대는 더 이상 공격대가 아니었다. 오합지졸이 되었다. 해안중계 네트워크로부터 갱신된 유도 정보를 받지 못한 샤헤드 드론들은 조율을 잃기 시작했다. 일부는 바다로 떨어졌고 다른 것들은 공격 벡터를 벗어나 헤맸다. 이란이 설계한 정밀한 다축 공격은 무작위적이고 비조율된 자범으로 해체되었다. 바로 그 순간 미국 기동부대가 공세로 전환했다. 전장 상공에서 운영 중인 F-35C 스텔스 전투기들, 이란 레이더 시스템이 거의 탐지조차 할 수 없던 항공기들이 직접 제공하는 표적 정보를 이용해 구축함들이 이란 해안 인프라를 향해 SM-6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초음속 요격 미사일을 지상 공격에 전용한 것으로 이란 레이더 방출 신호를 향해 자동으로 유도되는 능동 레이더 탐색기로 유도된다. 바꿔 말하면 이란이 반격하기 위해 레이더를 켜는 순간 SM-6이 그것을 찾아 파괴했다. 하나씩 이란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이 침묵했다. 수십 년 이란 호르무즈 전략의 근간이던 해안 미사일 포대들이 파괴되거나 스스로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동을 멈췄다. 모기정 편대를 지휘하던 지휘함들이 수평선 너머 거리에서 공격을 받았다. 이란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거리였다. 고속 공격정들은 조율을 잃고 이제 수세가 아닌 체계적인 사냥에 나선 기동부대와 마주하자 후퇴하기 시작했다. 후퇴는 곧 궤주가 되었다. 교전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림은 냉혹했다. 이란은 가장 정교하고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된 군사 전술을 펼쳤다. 드론, 보트, 미사일, 전자전, 중계 네트워크, 해안포대, 20년 이상 구축하고 훈련해온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럼에도 미국 기동부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온전하고 작전 가능하며 한 번 더 반복할 충분한 탄약을 갖춘 채로. 주류 언론 보도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란의 전략은 무모하지 않았다. 군사 분석가들은 수년 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잘 실행된 떼공격이 미국 해군 작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권위 있는 방위 학술지들은 이런 종류의 포화 공격에 대한 수상함의 취약성을 다룬 논문을 발표했다. 이란도 그 논문들을 읽었다. 그 논문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은 통합이었다. 미국 체계들이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함선과 항공기, 심지어 위성을 가로질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함께 작동한다는 것이었다. 하나의 노드를 파괴해도 나머지가 더 열심히 작동하는 방식으로 짜인 네트워크였다. 이지스 체계가 포화되지 않은 것은 혼자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편대의 모든 함선과 추적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다. 상공의 F-35C들은 기동부대에 이란이 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상황 인식을 제공하는 통합 전술 화상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라울러들은 이란의 협조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동안 미국의 협조는 온전히 유지되었다. 이란은 단일 방어 지점을 압도하도록 설계된 체계를 가지고 나왔다. 미국은 단일 실패 지점이 없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다. 교리의 문제다. 이란의 비대칭 전략은 혼란, 과부하, 혼돈에 기대고 있었다. 미국의 대응은 혼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수백 개의 위협이 동시에 사방에서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정보의 명확성과 행동의 정밀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다. 냉전 이후의 모든 교전에서 얻은 수십 년의 훈련과 교리 개발과 뼈아픈 교훈이다.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북쪽 해안을 장악하고 있다. 미사일도, 드론도, 고속정도 여전히 있다. 페르시아만의 근본적인 긴장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달라졌다. 비대칭 전략으로 미국 해군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허세가 불려졌다. 그것도 너무나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불려져서 테헤란의 모든 군사계획자들이 이제 전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란에 균형 추가되어야 했던 무기들이 눈에 보이고 재밍되고 추적되고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센서를 눈멀게 해야 했던 전자전 네트워크가 오히려 미국 미사일이 표적을 찾도록 도왔다. 미국의 방어를 압도해야 했던 공격대는 고속정이 소진되기 전에 조율이 먼저 소진되었다. 이란은 이 순간에 전략적 신뢰성을 걸었고 잃었다.
미국 해군에게는 이것이 또 하나의 작전이었다. 전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수로가 열려 있도록 보장하는 또 하루였다. 해군 패권이 단지 가장 큰 함선을 보유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또 하나의 순간이었다. 최선의 네트워크, 최선의 기술, 그리고 교전 중에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훈련된 규율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런데 이 결과를 알고 나서도 이란이 정말로 교훈을 얻었을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다른 방식의 다음 판을 준비하고 있을지, 그것이 사실 더 섬뜩한 질문이다.